2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하고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참고 애쓴 관계, 그렇게 나오네요.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나를 위해서 참아줘, 애써줘, 희생해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요를 했다거나 명령한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나쁘게 말해보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생활에 좀 집중되어 있다? 좀 포커스가 강하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주변 사람은 좀 흐릿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나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독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인물 사진 찍을 때요. 이렇게 딱 가운데만 이렇게 딱 초점을 두고 배경은 좀 흐리흐리하게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이 자기 일이나 자기 의견이 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배경처럼 날려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막상 이분한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본인은 그게 막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못 한다거나 의식을 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인정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분을 처음 만날 때는 이분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좀 눈치를 채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겉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막 편안하게 해주고 대화 분위기도 좀 잘 맞춰주는 분이에요. 또 이분한테 특유의 어떤 따뜻함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감형 인간이에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외모적으로는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성, 동성 다 포함해서 인기가 어느 정도는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좀 오래 만나고 자세히 지켜보게 되면 그때는 이분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좀 맞춰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만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지친다,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자주 드셨을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한다면서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답답한 마음도 좀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 분이 좀 인기가 많은 분이어서 그런 건지 이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이 보이는 사람들은 어려운 자리, 예의를 차려야 되는 자리, 뭐 그런 격식 있는 그런 자리들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프리한, 캐주얼한, 또 컬러감이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뭘 마시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웃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도 좀 들리고요. 이분이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고, 이분이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리고 들리는 이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대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좀 놀고 싶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만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은 안 보여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 분이 평소에 술자리나 유흥 좋아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뭐 술을 잘 못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지인분들하고 좀 약속이 많다거나 주변에 여러분 입장에서 뭔가 좀 거슬리는 남사친, 여사친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극단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좀 정리해야 될 인연이 있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을 외롭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런 감정들이 들다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드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애초에 나를 좋아하기는 했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났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멈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분이 여러분을 진짜 좋아했던 건 맞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했던 마음을 보니까 거기서 어떤 가벼움이라든가 장난스러움이라든가 그런 감정은 잘 안 느껴져요. 호기심만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묵직하고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아까 상대방분이 자신의 열정이라든가 욕구, 생각, 의견 이런 거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원했는데 포기하거나 아니면 덜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중요한 거, 놓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조금 포기하거나 덜해가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래도 조금만 더 내 마음을 신경 써줬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나는 노력했다. 나도 충분히 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분의 이런 생각도 이해가 가는 게 이분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정도의 노력이나 희생은 하지 않았을 거래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니까 그래도 내가 그만큼을 노력하고 보여줬던 거예요. 상대방분 입장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취미, 내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포기한 면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 기준에 조금 애매하고 좀 섭섭하고 그런 부분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상대방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정말 잘했고 떳떳했고 노력했고 하는 부분들이 나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뻔뻔하고 조금은 철없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정말 좋아했는데 여러분을 제대로 좋아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상대방분의 이런 단점, 이런 서투른 모습들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냥 계속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다 알면서 그냥 좀 보듬어주고 싶다, 챙겨주고 싶다, 이해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관계의 끝을 바라진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좀 질린다, 싫다,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어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도 이 상대방분을 많이 좋아했고 상대방분도 여러분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같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아픈 말이지만 차라리 두 분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지금 모습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이 재회를 한다고 하면 단순히 재회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안정적인 관계,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미래를 두 분이 원한다고 했을 때는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지고 상대방 분이 여러분의 빈자리를 느끼고 되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 없이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될 때는 두 분의 관계가 재회 이후에도 좀 불안하고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분의 습성이 짧은 시간 안으로는 잘 바뀌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문제로 또 마음고생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똑같이 헤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났다가 다시 툭 끊어질 바에는 차라리 지금처럼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좀 쉬운 길을 좀 돌아서 가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돌아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돌아간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카드가 여러분한테 해주는 말을 제가 좀 날 것 그대로 전해드린다면 카드가 하는 말은 이래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가운 고요함이 있게 되고요. 그 차가운 고요함을 받아들인 이후에 가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가운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서로 완벽하게 거리를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막 실종된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예 우리가 모르게 되는 상황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연락도 없고 완전히 끊긴 그런 상황이요. 근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좀 답답한 그 상황이 오히려 두 분한테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제 나는 마음이 없어. 더는 연락하지 말아줘. 이런 말을 들은 분이 있다면 상대방 말대로 그냥 연락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그냥 지내보세요. 상대방한테 차단당한 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한번 더 보세요. 저 아직 올 차단 아니거든요. 연락할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도 그냥 한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카드에서 그냥 두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카드에서 더 노력해, 더 연락해,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쪽에서 막, 저 연락할 방법이 진짜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무조건 방법 찾아보세요. 공중전화 있잖아요.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연락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근데 카드에서 지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두라고 해요. 그냥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거리를 둔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두 분이 정말 가족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온전하고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났을 때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좀 전사, 장군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연인 관계를 사실은 이렇게 갑을 관계로 나누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일단 편의상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조금 더 갑위치에 설 수 있다, 조금 더 강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를 생각했을 때는 재회라는 주제가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조금 생뚱맞은, 조금 엉뚱한 느낌이 드는 카드의 말도 있는데요. 두 분 사이에 스킨십 있잖아요. 시간을 두고 만났을 때 그런 육체적인 접촉? 그게 좀 뭔가 이렇게 화르륵 타오른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어, 상대방이 좀 외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면이 있다고 나와요. 운동을 시작해서 몸이 좀 더 탄탄해졌다거나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확 변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봤을 때 분명히 내가 알던 그 사람인데 뭔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오히려 상대방분보다 더 크게 변화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고여있어.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예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여러분한테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새로운 파도, 신선한 바람, 이런 게 불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머리도 한번 새로 해보고 스튜디오 사진 이런 것도 찍어본다거나 피부 미용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헬스장 PT 이런 거 끊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취미도 한번 늘려보세요.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이 뭐 하나 좀 재미로 시작해도 실력이 좀 부쩍부쩍 는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취미,
남들은 잘 안 하는 취미라면 더 좋고요. 여러분이 여행 간다고 하더라도 또 평소라면 좀 가지 않았을 그런 곳으로 한번 좀 멀리 여행을 가보래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카톡이나 인스타 이런 SNS에 한번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사진을 올리다 보면 상대방이 생각이 나요. 내가 올렸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볼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면 어떡하지?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카드가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분이 바다 사진을 좀 신경 쓸 거라고 하네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뭔가 부산이나 바다? 이런 장소에 뭐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처음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올리게 되겠지만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방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눈길을 주는 다른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 명 넘어서 3명에서 4명까지 보이는 흐름이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 새로운 인연인지 원래 있던 인연인지 그 중에서 좀 선택을 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쯤에는 상대방이 만나자고 했을 때 이게 나를 위해서 정말 옳은 길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민 후에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상대방분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무 참지 않고 상대방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카드가 말해준 대로 가족처럼 단단한 관계, 그런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겠지만 두 분 사이에 흘러가야 할 시간들이 빠르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하고 상대방 분은 자석? 자석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석과 자석이 만남. 서로 굉장히 강렬한 끌림이 있었다. 뭔가 찌릿찌릿. 두 분이 주고받았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하고 찌릿찌릿하고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쿵! 이런 느낌이 들어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쿵 부딪혀가지고 서로 눈빛이 마주치고 심장이 내려앉고 뭐 이런 드라마틱한 느낌도 좀 들고요. 특히 상대방 쪽에서 그랬다고 나오거든요. 첫눈에 반한 사랑?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본능적으로 나는 저 사람이 궁금하다. 나 저 사람이랑 좀 만나보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아무한테나 막 무턱대고 반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은 상대방 분한테 처음부터 그냥 너무 좋았던 사람, 끌렸던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마음에는 아무래도 여러분의 외적인 매력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상대방 분을 봤을 때 외적으로 내 이상형이야 라고 정해놓은 어떤 눈이라든가 얼굴형, 분위기, 몸매 이런 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모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확, 훅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오, 이 사람은 나만의 연예인이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사랑스럽고 끌리는 사람.
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뭔가 내가 여러분보다 더 외적으로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찾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조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이분 취향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여러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때 은근히 좀 기준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쪽에서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평소에 나는 이런 사람한테 좀 마음이 가더라, 진짜 끌리더라 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상대방 분이 그런 요소를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 분을 알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부터 이 상대방 분의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막 신경이 쓰이고 좀 궁금하고 이분한테 좀 시선이 가고 생각이 머물고 그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처음 만나서 가까워지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했을 것 같아요. 운명인지 우연인지 뭔가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겹치는 지점도 좀 많고요.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속도감이 보이거든요. 공부로 따지면 약간 월반하는 느낌? 영재 느낌? 1학년에서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상대방 분만 막 5학년으로 막 순식간에 막 쑥쑥쑥쑥 월반하는 그런 영재 느낌이 있어요. 뭔가 다른 커플들이 일반적으로 거쳐가는 어떤 단계들이 두 분의 경우에는 뭔가 막 생략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친구 단계를 건너뛰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데이트를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뭐 호감 표현이나 뭐 달콤한 플러팅 이런 것들이 막 훅훅훅훅 빠르게 들어온다거나 사귀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사귀기도 전에 관계가 좀 정립되기 전에 스킨십 진도가 막 나가버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분은 시간을 두고 막 천천히 서로 알아간다 이런 것보다는 아직은 알아가는 중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배워가는 중이지만 아직 서로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벌써부터 막 네가 좋아, 끌려. 이 사람 너무 좋다.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빨리 누군가를 좋아하고 미래를 꿈꾸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냥 너무 좋다. 이런 느낌으로 서로 만나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이렇게 서로 강하게, 진하게 좋아하는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관계 초반에 자신감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인연을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제대로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분명히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난 기분? 나는 튼튼한 다리를 건너고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다리가 끊긴 기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내가 이 사람이랑 앞으로 쭉 나아갈 것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이랑 멈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이별을 좀 최대한 부정하고 싶으실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다시 한번 좀 살려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여러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끌리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아직도 아프다 이런 마음이 보이거든요. 두 분이 헤어졌을 때 그때 상황을 제가 카드로 봤을 때는 두 분 사이에 좀 감정적인 다툼? 상처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두 분이 서로 정말 끌리는 사이는 맞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했을 때 관계가 좀 약간 극과 극이다? 이런 면이 있어요. 좋을 때는 막 너무 좋다가 나쁠 때는 너무 나쁘고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은 관계가 약간 이렇게 휙휙 이렇게 부침개처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확확 뒤집어지기 쉽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갈등이 생기기 쉬운 그런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두 분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금 기울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특히 경제적인 쪽에서 좀 그래 보이거든요. 한쪽이 돈이 좀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경제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한쪽이 갑자기 뭐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뭐 가족이나 강아지가 아프다거나, 뭐 사회적으로 좀 단절이 된 상황. 군인이라든가, 백수라든가, 뭐 빚이 좀 있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됐다던가 하는 식으로 뭔가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여러분이 평소에 꿈꿔오던 어떤 안정적인 생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그게 여러분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음, 방향이 지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쪽인지 상대방 쪽인지, 그게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두 분 중에 한쪽이 앞으로 인생이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다. 좀 들쑥날쑥한 것 같고, 조금 불안하다.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갈등이라던가, 조언의 탈을 쓴 잔소리? 조언은 조언인데 좀 잔소리 같이 들리는 그런 잔소리도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앞뒤가 좀 뒤바뀌는 흐름이나 뭐 현실적인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한쪽에서 좀 하지 말아야 할 말, 나중에 떠올리면 좀 후회할 수 있는 말을 해놓고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대화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카드에서는 그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목해주고 있진 않지만 다른 카드를 다 같이 봤을 때는 상대방분이 여러분에 비해서 좀 더 단호한 성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분은 좀 단호하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도 나왔거든요. 여러분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뭐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상대방분이 여러분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마음에 다 식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대방이 나보다 더 단호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아닌 것 같아. 나 마음 없어. 그만하자. 이런 말들도 어떻게 보면 단호함의 표현이거든요. 본인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차갑게 말을 하고 헤어져야 본인한테도 그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말에 좀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내가 나중에 돌아올 수 없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 감정을 좀 줄여서 말하거나 조금 더 차갑게 말하거나 그랬을 수 있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득을 해봐도 잘 안 통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단호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제안을 해봐도 이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고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만 계속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우리 아직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물어봐도 상대방 쪽에서 자꾸 이제 가능성을 부정하고 관계를 놓아버렸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것도 이제 부정하는 게 편하니까 자기도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냥 쉽게 부정해버리고 관계를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 이런 마음이요, 결국에는 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분의 속마음을 봤을 때 자신이 했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여러분에 비해서 소통을 잘하는 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훨씬 더 차갑게 말을 해버렸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꼭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했을까? 하고 반성하는 마음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분 마음은 생각들이 여러 갈래로 막 찢어져 있고요. 좀 어지러워 보여요. 좀 생각 없이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들릴 정도로 마음속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생각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들이 다 가라앉고요. 그러고 나면 이분 마음속에서 자기가 예전에 내렸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서 확신도 이렇게 좀 사라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도 나오고요. 여러분 꿈도 꾸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지 막 궁금해지고요. 이때 또 마음이 한번 살짝 생숭생숭 심란해지면서 프로필 사진이나 음악이 바뀐다거나 상태 메시지를 막 고쳐 쓴다거나 인스타가 비공개였는데 갑자기 공개로 바꿨다가 다시 또 비공개로 돌린다거나 차단이 되었던 사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차단이 말도 없이 풀려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뭐야? 뭐지? 나한테 뭐 알리려고 하는 건가?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진짜 거슬린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런 거는 일부러 의미 부여를 안 하려고 해도 좀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상대방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여러분을 의식한 행동은 맞아요. 상대방분 마음을 보니까 여러분을 점점 의식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때 이거를 그냥 모른 척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모른 척 꾹 참고 넘기면 상대방분이 먼저 연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 기분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좀 은근슬쩍 파악하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상대방분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 손을 잡게 될 거다. 이렇게 나와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그때는 이분이 좀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질 끊다가 좀 진지한 연락을 하게 된대요.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버티다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용기를 내자라고 판단해서 오는 연락이라서 진지한 연락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이랑 있었던 과거를 생각할 때 좀 찔리고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부분이 보여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또 이런 좀 억울한 마음도 있거든요. 뭐야? 왜 후회하다가 억울한 마음이 있지? 네, 어쨌든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억울한 마음도 보입니다. 신기한 분이네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상대방 분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해요. 상대방 분도 그렇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더 담담하게 솔직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감정이 쉽게 식지 않고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져 있는 지금 상황은 끝나게 되고 두 사람은 다시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더 다잡아 보시면서 여러분 생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분이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리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요, 카드를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애틋하다, 따뜻하다, 편안하다,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여러분이 상대방분을 정말 정말 많이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뜨겁게 좋아했던 사람, 내가 내 마음을 전부 다 주고 싶었던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도 똑같아요. 상대방 분도 지금 여러분을 아직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이별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리딩을 듣고 계시는 걸 텐데, 두 분 현재 마음만 봤을 때는 이별한 사람들 마음이 아니라 막 곧 결혼할 것 같은 사람 마음을 보는 것 같거든요. 서로 애정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따뜻하게 차올라 있어요. 여기서 끝내기에는 지금 두 분이 좋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추억들을 도저히 지금은 아직은 다 흘려보내지 못하겠다. 버리지 못하겠다. 우리 정말 너무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두 분이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보니까 뭔가 비누 냄새? 비누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아기 피부를 만지는 느낌? 그런 느낌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기억들이에요. 예, 아기가 다른 아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조건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실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장기 연애해 오신 분들, 만약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라면 꼭 전생에 만난 것처럼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봐도 좋을 것 같고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고 동거도 괜찮을 것 같고 결혼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진지한 생각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는 재회를 바라신다고 하면 단순히 재회만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같이 살아야겠다. 이 사람이 안 하면 내가 그렇게 제안해야지. 프로포즈 해야지. 이 사람 곁에서 조건 없이 내가 그냥 오랫동안, 평생 동안 머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가요.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잘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천생연분이라고 하나요? 두 분은 전생에서 이미 부부였을 수도 있고요.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묶인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인연이라고 나와요. 근데 또 물론 두 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라는 게 또 분명히 있죠. 서로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의견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상대방 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은 아닐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을 가까이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멍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멍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은 여러분만큼 자기를 이해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은 못 만나실 수도 있어요. 아예 좀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구멍을 보면 막 나도 숨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좀 어루만져주고 싶은 기분? 내가 내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멍 하나하나 내가 다 채워주고 싶다, 메꿔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한테 상처가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좀 덜어내서 그 상처를 메꿔주고, 이 사람한테 빚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좀 줄 수도 있고, 같이 갚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두 분 상황이 내가 이 사람이랑 좀 계속 만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좀 환영을 못 받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때가 될 때까지 같이 비 맞으면서 기다리면 되고, 이 사람이랑 나랑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조금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나는 장거리 연애도 괜찮을 것 같고 가끔씩 보는 사이도 괜찮아. 주말 부부, 주말 커플 이런 거 나는 괜찮아. 이렇게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 분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지금 관계를 끝낸 쪽이 상대방이라고 나오는데, 상대방 분도 여러분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상황 때문에 관계를 좀 접어야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데 헤어진다? 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고통이었을 거예요. 내가 정을 준 사람, 내가 지금도 참 아끼는 사람한테 관계의 끝을 말하는 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또 큰 부담이고 고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또 그걸 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당한 입장인 여러분은 사실 더 고통스럽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끊이지 않고 머릿속에 막 튀어나왔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다 준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 줬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너무 비참하고 심장이 막 다 박살 나는 것 같고, 사랑했던 것만큼 그 사람이 되게 많이 원망스럽고 미웠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미워하는 마음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여러분 마음이 좀 뒤죽박죽이에요. 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혼자 내가 막 그 사람을 이해해도 보고 걱정해도 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우리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뭐를 믿었던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또 다시 막 혼란스럽고 상대방 분이 믿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혼란인 거죠. 상대방 분도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해요.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전에 상대방 분 마음을 다 같이 보니까 상대방 분이 천하의 뭐 쓰레기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좀 들었을 때 어이없을 수도 있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분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있거든요.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그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래요. 그리고 이분은 오히려 여러분이 앞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자기가 준 상처를 먼저 잘 걱정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네.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이 보는 여러분이요, 이제 막 세상에 튀어나온 아기 같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순수하고 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잘 챙겨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찬찬히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사랑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났더니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봤던 그 아기가 여러분이 아니라 반대로 또 자기였던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분한테 보여주는 사랑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여러분 곁이 자기가 좀 아기가 된 것처럼 보호받는 기분도 들고
너무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좀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만큼 안정감이라든가 편안함을 느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고맙대요. 근데 이 마음을 다 말해버리면 여러분하고 영원히 헤어질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자기가 고마운 마음을 다 이렇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나 봐요. 그쵸? 뭐 헤어지는 마당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늘어놓고 말하는 게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이 막 길어지다 보면 헤어지더라도 미련이 너무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 또 친구로 남게 되고 동료로 남게 되고 제대로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분한테도 그런 식으로 좀 애매한 인연으로 남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유혹을 못 참고 여러분한테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서로 차단하지는 말자, 남처럼 지내지 말자, 아는 사이로 지내자, 입 밖으로 좀 뱉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셨어도 순간의 감정에 좀 휩쓸려서 해버린 약속이기 때문에 막상 여러분이 그분한테 말을 걸게 되면 좀 무뚝뚝하게 답을 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예 여러분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뚝 차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여러분한테는 사실 다시 한번 또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분이 지금 나한테 좀 마음을 닫은 것 같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길이 좀 막힌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두세요. 왜냐면 어차피 상대방 분이요,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고요. 점점 더 진해지거든요.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시간이 지나도 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억지로 잡지 않아도 이 사람 결국 돌아올 겁니다.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어떤 계절처럼 돌아온다 이렇게 나오네요.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돌아온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송이가 두 분의 미래에 활짝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의 재회운도 활짝 피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꽃들이 말해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9의 시간이라고 해서 9일, 9주, 9개월, 그리고 봄의 계절이에요. 만약에 9의 시간보다 더 많이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그래도 두 분은 다시 만나는 게 가능한데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이나 그 사람 쪽에서 한 사람 정도 만나다 헤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상대방분이 만나는 사람이 생겨버리고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도 괜찮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든 상대방분이든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해지겠죠?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맞을까?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분도 그렇고 서로를 다시 만나면 아무리 내가 나는 이 사람 다 정리했어 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다시 만나면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을 좋아했구나 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또 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둘이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상대방 분에게 연락을 주고받는 다른 인연이 생긴다는 게 너무 또 겁이 나고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당연하죠. 당연히 속상하지만 너무 나쁜 일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도, 본인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대방 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특유의 어색함이라든가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진대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이랑 비슷하면 비슷해서 여러분 생각이 나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랑 다르면 또 달라서 마음이 안 가고,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상대방분이 다른 인연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두 분이 다시 한번 서로를 떠올리고,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두 분 사이에 존재하는 계절이 바뀌는 그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은 조금 더 성숙해지실 거고요. 성숙해진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다시 만났을 때는 그때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같이 생긴다고 나와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같이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두 분의 관계가 한층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그런 오래가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 분 쪽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관계를 더 오래 가지고 가려는 그 노력을 상대방 쪽에서 더 많이 하시는 쪽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해지시겠죠? 그리고 카드가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조언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꼭 해주래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바닥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났으니까 그만큼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가치 없고 그저 그런 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든 함께 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은 똑같은 빛을 내뿜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카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카드의 말을 좀 그대로 전해드린다면 카드가 그러는데 여러분은 지금 구름에 가려진 달이래요. 구름이 달을 가린다고 해서 달이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슬픔, 자책, 원망 이런 거를 다 구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런 구름들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을 막 가리고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막 기억도 잘 안 나고 실감도 잘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구름 다 지나갑니다. 구름 다 지나가요. 여러분은 매력 뿜뿜, 가치 뿜뿜, 빛 뿜뿜, 달덩어리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구름한테 지지 않고 달빛 뿜뿜, 매력 뿜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뿜뿜거리면서 좀 유치하게 마무리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분이랑 다시 만나기 전에 조금만 더 자신을 사랑스럽게 애틋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드가 여러분을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6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6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 그 사람을 이제는 내가 좀 정리해야겠다.
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상대방분의 어떤 인격,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배신감을 크게 느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헤어지고 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랑 여러분이랑 원래 만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랑 헤어지고 나서도 여러분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사귈 때도 이미 여러분은 뭔가 관계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마음고생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어진 지금도 그 사람을 여러분이 계속 좋아하고 있고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다시 잘해보게 된다면 그때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또 마음고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이 사람이랑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있어서 확신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은 건 맞아요. 마음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 같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로 이 사람이 필요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습관처럼 이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자꾸 손톱 물어뜯고 자기 전에 핸드폰 하고 이런 고치고 싶은데 잘 안 고쳐지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처럼 여러분도 이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이 사람을 내가 좀 놓아야 된다. 이 습관을 고쳐야 한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근데 확 놓아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잘라내야지. 끊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팍 잘라내지를 못하고 뭔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두 분이 멀어질 때 여러분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끝을 말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귈 때 더 고생을 한 건 여러분 쪽이잖아요. 마음고생한 걸로만 따지면 오히려 여러분 쪽에서 상대방한테 야, 내가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헤어지자고 하고 상대방 분이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게 뭔가 더 이해가 가고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관계를 끝낸 게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방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뭔가 좀 억울하고 화병 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지금 이분이랑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나서 먼저 연락도 하고 화해의 손길이라고 하나요? 그런 다정한 손을 뻗은 쪽도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쪽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 손을 잘 안 잡아줬어요. 뭐 한 줄 답장부터 시작해서 뭐 익십, 안 익십, 잠수, 차단까지 좀 다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러분 연락을 시원하게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기에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무시당하는 것 같다.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내가 이런 취급 당하면서까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소통을 시도할 이유는 없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여러분 마음에서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분의 마음, 이런 여러분의 행동 다 이해가 가는 게 여러분 쪽에서는 지금 상대방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차라리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다 표현을 해서 다 쏟아내고 다 털어내고 그러면 상대방분이 이걸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나을 텐데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또 상대방분 마음을 봤을 때는 이분이 이기적이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악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상처 주고 해치려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이분이랑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아니면 소통이 되기는 되는데 무슨 고장난 텔레비전처럼 켜졌다 꺼졌다 됐다 안 됐다 뭔가 띄엄띄엄 소통이 된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속이 좀 답답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사람 마음을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오히려 더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내가 이 사람이랑 소통을 해나가다가 또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또 다정하게 연락을 이어나가고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지금은 좀 짐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게 해결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하고 여러분과의 소통이라든가 만남이라든가 하는 거를 좀 미루고 싶은 마음으로 보여요. 이분 생각에 제가 전부 다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이분 상황이 여러분만 생각하고 있을 상황이 좀 아니긴 해요. 지금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많았다고도 나오거든요. 일을 굉장히 많이 벌려놓은 상태예요. 보통 사람들이 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바쁘게 일을 많이 벌려놓고 사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능숙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힘든 상황, 좀 바쁜 상황을 힘들지만 또 나름대로 즐기고도 계시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일이 많은 거, 벌려놓은 일이 많은 게 본인 적성에 좀 잘 맞아요. 본인 스타일이 좀 그래요. 이분한테 좀 여행가, 모험가 정신도 좀 보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나이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호기심, 자신감 이런 거를 늘 가슴속에 이렇게 딱 명함처럼 딱 꽂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좀 무모하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도전을 잘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행가, 모험가 정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런 이분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호감이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분한테는 여행, 모험 같이 굉장히 나를 떨리게 하는 그런 도전이었다고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은 딱 봤을 때 인기가 많을 것 같다. 근데 쉽게 쉽게 마음을 주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을 좀 좋아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분한테는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을 포기해야지, 이제 그만 좋아해야지, 물러나야지 이런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다가가 보고 싶다 이런 이유가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 여러분이랑 처음 만날 때는 오히려 여러분 쪽에서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좀 철벽을 친다거나 무뚝뚝하게 굴었다거나 좀 그린라이트를 많이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그런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다가가 보고 싶고 이 사람 매력이 많은 것 같다.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 막 생긴 거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뒤집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이분한테 여러분은 지금도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마음도 이 사람 마음에 아직 보입니다. 근데 두 분이 뭔가 상황이 서로 안 맞고 타이밍이 서로 안 맞고 그런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지금 일적으로 어떤 큰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한 시험이라든가 면접이라던가 그런 걸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일적으로,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연애, 사랑, 이런 거는 지금 이 사람 인생만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지금 급하게 꺼야 할 불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사실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해줬을 수도 있는 거죠. 네가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지금 내가 솔직히 말하면 연애하기에 좋은 상황은 좀 아니야.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분도 여러분을 좋아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이분도 속으로 내가 지금 연애할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막 끌리고 매력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휩쓸려서 관계가 시작된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의 진심에 비해서 내가 좀 많이 모자란 느낌? 준비가 부족한 느낌. 이 사람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바라는 관계를 내가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걸 느꼈다고 나와요. 여러분이 옆에서 이 사람을 막 보챈다거나 쪼거나 하지 않았어도 그냥 이분 혼자 마음속에서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계속 만나는 게 굉장히 좀 무거운 기분. 왜 다리에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고 달리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버겁게 느껴지고 좀 무겁게 느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갈등 대처 방식? 이런 것도 좀 달라 보여요. 이분은 지금 상황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연애나 인간관계 쪽 갈등이 생기는 걸 좀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은 진짜 이 사람이랑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긴 거는 좀 잔잔하고 차분하게 생긴 편이지만 일단 갈등이 생기면 양팔 딱 다 걷어붙이고 할 말은 다 하고 싶다 이런 직구정신이 좀 있어요. 서로 좀 불편한 이야기, 마음구석에 담아뒀던 좀 어두운 이야기, 못난 나의 모습, 그런 찐득찐득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솔직하게 다 보여주고 꺼내보고 그렇게 할 용기가 여러분한테는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의견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막 부딪히고 충돌이 생기고 안 맞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말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냥 다 이야기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 듣지 못했던 속마음 같은 거 그냥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도 다 알고 이해하고 털어내고 그런 과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 분은 일적으로는 굉장히 당당하고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금 겁쟁이 같고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도 지금 사랑 말고 다른 문제들로 버겁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래도 오늘 카드만 봤을 때는 이분이 여러분이랑 계속 행복하게 만나기에는 조금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드가 말해주는 이 사람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연락 흐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고장난 텔레비전 같아요. 잘 나오다가 지지지지직 또 한 번 두들기면은 또 잘 나오다가 지지지지직 이런 식이거든요. 이분은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도 여러분한테 먼저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자기 상황이 좋아지면, 여유가 좀 생기면 연락이 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가 자기 상황이 좀 다시 나빠지면 다시 또 지지직. 대화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흐지부지 된다거나 사라진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연락이 이분하고는 막 매일매일 이어진다. 그런 일이 생겨도 그래도 뭔가 결정적인 알맹이는 좀 빠져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네요. 뭐 재결합,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좀 일부러 안 꺼내고 그쪽은 좀 피해갈 수 있고요. 그냥 일 이야기만 하게 된다거나 뭐 날씨나 강아지, 고양이 이런 얘기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이랑 재회를 바라신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장난 텔레비전 막 지지직 거리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탁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재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분은 재결합을 위한 에너지가 2달 이내에 제일 강하다고 나와요. 2개월 전까지 상대방분한테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쪽에서 그냥 먼저 말을 꺼내봐도 괜찮아요. 2개월이 넘어간다. 그러면 2개월이 넘어간다고 해서 재회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가장 편한 시기에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기에 재회를 하는 게 여러분이 마음고생을 제일 덜 하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2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여러분한테 좋은 인연이 보여요. 그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분을 지금 만나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만나고 있는데 뭔가 예전에 만났던 그 상대방분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고 있나? 내 생각하고 있나? 그런 좀 허전한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분은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을 좀 잘 못 주는 그런 흐름이기는 한데,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거든요. 이분이랑 여러분이랑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분한테 연락운이 한 번 더 들어와요. 일종의 삼각관계? 삼각관계 상황이랑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하고 상대방분이 삼각관계 상황일 때 한 번 더 연락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은 오히려 그런 어긋나는 타이밍에 여러분하고 상대방분의 연락운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우에는 상대방분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차라리 멀티태스킹을 한번 추천드려요. 요즘 막 멀티태스킹이 대세잖아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음악 들으면서 버스 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상대방분 정리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시면 상대방분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인연에 대한 마음도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재회가 좀 의외로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할지 아니면 내 앞에 내가 네 진짜 사랑이야 라고 다가오는 그 새로운 누군가 그분을 선택할지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리딩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